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재테크 영상을 들고 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재테크 영상을 올린 지 1년이 되었더라고요. 새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재테크 지식들을 잔뜩 싸갖고 왔어요. 그동안 제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모았는지, 썼는지 꾹꾹 눌러 담아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현재 만 23살,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대학교를 다녀야 하고 제가 프리랜서 생활도 하고 있고 기업에서 일을 할 때도 간혹 있었는데요.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수입이 불규칙하고 들쭉날쭉할 때까지 계속 돈을 벌어보고 돈을 모아봤는데 중간중간 깨달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녹여보려고 했으니까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혹은 그냥 파트타임으로 본인의 타임라인 따라서 필요할 때 돈을 버시는 분들 모두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유형의 모든 분들께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뻔한 얘기 안 합니다. 실질적인 동기를 갖고 나만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전 재테크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가치를 현금화하기는 정말 중요한 자산 과제예요. 사실 무작정 아끼기보다는 나의 에셋을 최대화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 상방 속에서 아끼면서 즐기면서 쓰고 모으는 게 가장 우월 전략이거든요. 내 에셋을 활용해서 최대한 돈구멍을 넓히는 100만 원에서 50%를 아끼기보다 200만 원에서 30%를 아끼는 게 더 크듯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뭐 당연히 월급 2배인데 더 저축하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영상 끝까지 보셔서 수입 파이프라인 넓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저축을 즐겁게 할 것인지 어떻게 돈을 불릴 것인지 끝까지 노하우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가벼운 학습지 아시죠? 원래는 외국어로만 유명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분야를 정말 많이 넓혀놨더라고요. 마이라이트의 5가지 분야인 마이 머니, 마이 월드, 마이 커리어, 마이 아트, 그리고 마이 플레이까지 확장되며 취미, 부업 등 다양하게 굉장히 분야가 많아졌다고 해요. 특히 재테크 관련 학습지가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재테크에서 꼭 필요한 세그멘트별로 학습지를 준비를 해주고 요런 귀여운 오너먼트 같은 친구들도 와요. 표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부담 없이 하루 10분씩만 투자해도 되는 6주 커리큘럼이고요. 학습지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나도 몰랐던 소비 패턴이나 자산 관리 사각지대를 파헤쳐서 알려주더라고요. 커리큘럼이 든든하게 짜여 있어서 분명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갈 텐데 첫 번째는 소비 습관입니다. 제가 돈을 막 이리저리 쓰는 사람은 아니되 소비 습관을 뜯어보고 되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일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라이트의 2030 월급 학습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먼저 학습지 1권에서는 내가 적금형 인간인지 예금형 인간인지 판별을 해줍니다. 저는 투자자산 최대 70%의 적극 투자형인지라 유동성을 높게 두기 위해서 파킹 통장에 예금을 해두고 적금은 거의 안 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증권 계좌에서 달러로 환전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근 3개월 기준 내로 저점일 때 환전을 해두는 편인데요. 이건 이따가 추후 투자 코너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카드가 무엇일까? 저는 신용카드를 2개 쓰고 있고 저의 메인 신용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 학습지에서 피킹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월 평균 혜택 금액에서 월 평균 연회비를 빼고 그 값에서 월 평균 신용카드 사용값을 나눴을 때 그 비중이 저의 신용카드 피킹률입니다. 1%에서 5%까지의 분석이 있는데요. 저는 4.2%가 다행히 나와서 이 신용카드를 계속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나에게 맞는 카드를 어떻게 찾는지 쭉 나오는데요. 할인형, 포인트형, 마일리지형 카드가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서 1, 20만 원어치 한 번에 교환을 하는 편이라서 마일리지형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카드 고릴라 홈페이지에서도 나에게 맞는 카드를 추천을 해주는데 여러분께서도 꼭꼭 소비 패턴을 조금씩 보면서 본인한테 맞는 카드를 찾으시길 바랄게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금 적금 부분인데 저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계좌가 있고 저의 예금용 파킹 통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만 따로 빼두고 그 나머지는 파킹 통장에 다 넣고 투자를 할 때 빼서 쓰는 편이고요. 이렇게 간단한 원칙을 제외하고는 저는 드라마틱하게 저의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하는 사람인 편은 아니에요. 돈은 쓰려고 버는 건데 매번 이렇게 아끼고 못 쓰면은 사실 돈을 벌 동기가 저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비는 제외하되 쓰고 싶은 분야에는 되도록이면은 안 아끼려고 하는 편입니다. 학습지를 보고 저의 소비 타입을 봤는데요. 저는 외식을 좀 줄여서 집에서 보통 밥을 해먹고 커피도 집에서 많이 타먹는 경향이 있어요. 대신 뷰티 관리나 스포츠 여가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관리는 저를 stay in shape 하게 해주는 분야이고 스포츠는 제 건강과 도파민을 책임져주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먹고 살고 돈도 버는 건데 이런 행복을 위한 돈을 쓰고 제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분야에는
돈을 안 쓰는 거죠. 나는 여기에 돈을 꼭 써야겠다 하는 분야 한두 가지는 정해두세요. 그리고 그 외에는 허리띠를 좀 졸라매 보시고 나의 도파민과 행복을 책임져주는 분야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이 돈을 잘 버는 거에 대한 동기가 되더라고요. 절약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중요한 얘기로 가볼 텐데요. 바로 수입 파이프라인 다양화입니다. 저번 나의 능력 현금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입 파이프라인 다양화에 대한 아이디어라도 조금 드리고자 이 코너를 마련을 했는데요. 수입에는 패시브 인컴과 액티브 인컴이 있죠. 게임에서 패시브 스킬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발동을 해주는 스킬처럼 내가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나에게 자산을 가져다주는 그런 수입 파이프라인인 거죠. 제 수입 파이프라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규직은 아니지만 첫 번째는 회사 급여가 있고요. 컨텐츠 제작, 2차 활용비, 성우 업무, 통번역 프리랜서, 마지막으로는 투자가 있어요. 한 파이프라인당 50만 원만 벌어도 월 300만 원이 들어오는 셈이에요. 한 업무를 했을 때 월 50만 원을 벌기란 사실 어렵지 않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요새는 부업이라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이 너무나 많고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몫이겠죠? 저는 제 능력을 영어, 발음, 미적 감각과 센스, 목소리, 그리고 경제학을 꼽았어요. 너무 전문적인 분들보다는 훨씬 못 미치지만 어쨌든 제가 들고 있는 능력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능력을 어떻게 현금화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시장에 갖다 팔 수 있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해냈던 방식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들인 거죠. 데스크탑 업무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보이스 액팅, 컨텐츠 제작, 번역, 투자 이렇게 떠올려서 모두 다 액션을 하게 되었어요. 이로써 작은 경험들과 커리어를 쌓아온 지금 이 순간까지도 현금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우선 회사급여, 컨텐츠 제작, 성우 업무, 그리고 통번역 업무는 모두 액티브 인컴입니다. 2차 활용, 그리고 투자 수익은 패시브 인컴이고요. 액티브로는 제가 가진 노동력 중에서 가장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탐색을 했어요. 패시브로는 컨텐츠를 2차 활용할 것을 고려하여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합니다. 롱텀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삼아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학습지에서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나 제게는 주식 투자가 큰 수입원이 되어 주었는데요. 저는 무조건 달러 기반 미국 주식을 봅니다. 현재 기조를 보았을 때 거래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 예를 들어서 달러나 가상화폐, 그리고 시장도 계속 성장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나스닥이라고 판정을 했어요. 미국 주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강하게 들어서 지금까지도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요. 해당 시장에서 이제 유망한 섹터를 저는 골랐습니다. AI, 가상화폐, 원자력, 소비재 등등 사실 너무나 많죠. 모든 섹터에는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모두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결부가 없게 된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뉴스런을 많이 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트래킹했을 때 이 흥미만 계속 놓지 않는다면은 장기적으로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지에서도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엄청 놀랐는데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매크로를 보는 인트로처럼 조금씩 마련을 해놓았더라고요. 투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주린이 분들이라든지 혹은 재테크의 초장을 이제 떼고 계신 분들께서 이용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 학습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다양한 매출, 부채, 투자 지표 등을 보면서 펀더멘털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이평선이라든지 엔벨로프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모두 종합했을 때 잃지 않을 것 같은 투자겠다 일 때만 진입을 합니다. 투자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더 쉽게 자세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2030 월급관리 학습지를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리, 정부 정책, 국제 정세와 같이 매크로를 자세하게 나눠서 분석을 해주고 알려주는데요. 주식을 볼 때 중요한 지수, 기업 특성, 세금과 같은 이슈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배울 수 있겠죠? 투자 관련 지식은 원래도 기사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많이 읽고 검색도 많이 해가면서 시간 투자가 진짜 많이 필요한데요. 학습지에선 내가 따로 분석하지 않아도 다 분석된 내용들을 모아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네, 이로써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노하우들부터 시작해서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하고요. 아무래도 큰 틀을 다 설명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놓친 디테일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디테일들을 다룬 영상들도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요. Stay tuned 해주세요. 오늘은 마이라이트의 2030 월급관리 학습지와 저의 가치관과 저의 재테크를 하나하나 전수를 해드렸어요. 또한 마이라이트의 5가지 카테고리인 마이머니, 마이월드, 마이커리어, 마이아트, 마이플레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마이머니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실제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수익 파이프라인 다양화,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저축하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모두 행복한 재테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